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콩국수를 먹으러 나갔는데요. 콩국수는 아주 시원하게 잘 먹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오고 가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벌써 장마도 이제 끝났다는 소식이 있고 7월 8월은 무척 더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철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 의과대학 친구 중에 셀파크 피부과에 이제 박병순 원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피부과 의사인데 아주 이제 노화나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화의 원인 중에 철분이란 게 있다는 얘기를 한 2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막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철분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빈혈 생각들 많이 하시고, 예전에 우리가 잘 못 먹고 못 살고 할 때는 이제 철이 부족해서 이제 철이 들어있는 음식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고기 같은 거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전엔 고기 같은 거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빈혈이 이제 문제였는데, 요즘에 이제 너무 잘 먹고 살다 보니까 철이 너무 많은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철 검사를 해보면 정상 수치가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그 정상 범위라는 거는 이제 병이 없는 사람들의 95% 정도의 그 검사 수치를 말하는데, 이 철분을 해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게 넓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증상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서서히 우리 몸을 이제 망가뜨리는 게 이제 철이거든요. 그래서 철하고 관련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부분의 만성병이 다 철이랑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제 뇌에 가서 철분이 쌓이면 그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병이 생긴다는 건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다운 증후군하고 연결돼서 연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치매를 앞당기는 뇌 속 철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철분이 때로는 뇌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 속에 철분이 과도하게 쌓이면 알츠하이머 증상이 더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도한 철분은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과 알츠하이머 병을 함께 앓는 사람들이 뇌에서 철분 수치가 2배나 높고 세포막의 산화 손상 징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페롭토시스라는 세포 사멸 과정 때문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다운 증후군 환자들은 알츠하이머 병에 더 취약합니다. 여기에 뇌 미세 출혈 등으로 인해 뇌에 철분이 축적되면 세포막 손상이 더욱 심화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운 증후군 환자가 치매에 빨리 걸리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철분 과잉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 붉은 고기, 시금치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철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정기 검진을 통해 혈액 내 철분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차 커피 등에 포함된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식후에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산화 작용을 돕는 식품, 베리류, 견과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연구는 뇌 속 철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뇌 속 철분을 제거하거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치료법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복잡하고 섬세한 균형 속에서 존재합니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로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게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과잉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무심결에 이제 철분이 몸에 쌓이는 게 상당히 무섭거든요. 철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모든 생명체에게 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철이 한번 몸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임기에는 이제 생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철분이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피가 난다는 거는 철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철이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가임기 동안에는 만성 질환이 거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이제 철이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 철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여성들도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만성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제 40대 자궁을 이렇게 적출하게 되면 우리가 생리가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만성병이 또 똑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철이 얼마나 쌓였느냐가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죽을 것이냐를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만큼 이제 철이 쌓이는 거는 이제 상당히 위험하고, 근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분을 빨리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피를 이제 헌혈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도 돕고 내 건강도 지키고, 그래서 이제 헌혈은 정말 자기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정작 이게 한 번 또 안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혈액원이 옆에 보여도 이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철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헌혈하세요, 헌혈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레드 커넥트, 이게 이제 적십자 혈액원에서 하는 앱이거든요. 오랜만에 열어가지고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당일 예약은 안 받아줘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인가 이렇게 헌혈 예약을 했는데 좋은 일도 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앤드 디멘시아라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하고 이제 디멘시아는 이제 치매입니다. 그래서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 알츠하이머 협회라는 곳에서 나오는 공식 저널인 것 같고요. 다운 신드롬, 이게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고요. 다운 신드롬이 있으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병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그거에 이제 뇌는 increased iron, 아이언이 이제 철입니다. 그러니까 뇌 안에 이제 철이 많이 축적돼 있고, associated lipid peroxidation, 그래서 이거는 지방이 과산화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철이 이제 무서운 게, 철하고 활성산소 같은 게 만나면 이제 세포막에 있는 지방을 페록시데이션이라 그래서 산화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페롭토시스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페로라는 게 이제 철이고요. 옵토시스라는 게 토시스, 낙엽이 떨어지듯이 이제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페롭토시스는 세포가 죽는 것 중에 이제 철분 과잉으로 죽는 거를 페롭토시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게 많이 밝혀지고요. 여러 가지 만성병에서 세포가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철분 과잉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런 게 밝혀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논문 내용은 뭐 다운 증후군에 대한 거라서 뭐 우리가 다운 증후군 환자를 보기도 힘들고 제 구독자 중에도 뭐 다운 증후군은 없으실 테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운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철분이 축적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뇌뿐 아니라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에서 철을 되도록 이렇게 빼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철분을 처음 공부하고 나서 조금 요약해 놓은 글이 있어서 그걸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철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한 책을 하나 써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철 들면 죽는다 라고 제목을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계란 속에는 왜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지, 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세포의 철분은 생명의 필수 요소인데 여성이 더 건강한 이유, 이거는 이제 철분이 낮기 때문이다. 남성은 월경 같은 걸 안 하는데 여성은 월경을 하기 때문에 철분을 배출한다는 거고요. 폐경 후에 여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게 호르몬 문제인가 철분 문제인가 했을 때, 이거는 세 그룹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난소 자궁만 적출을 하더라도, 난소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만성병이 생긴다는 게 2022년도 한국 연구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자궁 적출을 50세 미만에 하면 난소가 있더라도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철분이 과잉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거. 하루에 이제 철분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라는 거고요. 제목이 이제 죽음의 맛, 빨간 맛. 그래서 닭보다 소, 돼지, 고기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빨강색을 나타낸다는 건 그 안에 철이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물에서도 땅 속에서 이제 물이 철이 많으면 이제 빨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 빨강색을 띠는 게 헤모글로빈이 있는 피,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있는 근육입니다. 그 안에 이제 햄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철이 있어서 이걸 햄철이라 그래요. 이 햄철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이제 철이 쌓이게 되는 건데, 많은 게 말고기, 양고기, 뭐 소갈비살, 뭐 그러니까 선명한 빨강색을 띠는 게 이제 좀 더 많고요. 철분이 돼지 목살이나 등심 이런 데는 별로 없고, 닭가슴살 이런 데는 정말 별로 없죠. 이제 햄철이 흡수가 이제 잘 되기 때문에 적색육을 먹게 되면 사실은 철분 축적이 되기가 쉽다, 뭐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철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하나는 페리틴이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트랜스페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페리틴 검사를 해보면 되고요. 페리틴 수치가 100 이상으로 나오면 철분이 많은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병원에 가셔서 페리틴 검사를 잘 안 해주는 그런 정기 검진이 많더라고요. 일단 정기 검진 하실 게 있으시면 한번 펼쳐셔서 페리틴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시고요. 이제 100이 넘는다 그러면 나는 이게 페리틴이 높구나, 내 몸에 철분이 이제 축적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피를 빼는 겁니다. 피를 빼서 헌혈을 하시거나 뭐 피 검사를 하시거나 우리 몸에 철분이 빠져나가게 하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철분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붉은 고기 이런 것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고기 같은 거 드신 다음에 커피를 드시면 이제 그 햄철이 흡수되는 거를 이제 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고기 드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섬유질이랑 같이 드시면 이제 철분이 그 섬유질에 결합이 돼서 잘 흡수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식물성 철분도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뭐 콩에도 많이 있고 아까 시금치에도 있고 그랬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햄철이 아니고 비햄철이라 그래서 많이 먹어도 별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철분이 높은데 이러면서 콩 같은 거 안 드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아까 그 2년 전에 썼던 글인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책으로 한 권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이 출간되면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철분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다운증후군 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위험하니까 우리가 붉은색 고기는 주의해서 드시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 1년에 서너 번씩 이렇게 헌혈하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